안녕하세요, 평생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블루샤크의 새로운 모델 R1K입니다. R1K는 2021년 출시 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R 시리즈의 LG 쿠루 배달라이더 버전입니다.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모델인 만큼 완성도가 매우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쿠루와 합작하여 만들어진 R1K는 이번에도 업그레이드보단 안정성을 선택하여 더욱 개선된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쿠루를 위한 신차가 출시하는 것이 아닌 검증이 충분히 된 기존 차량에 쿠루가 탑재된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5kW 공랭식 모터를 채택했습니다. 기존 4.4kW에서 600W 상승하였네요. 전장 1880, 전폭 700, 전고 1200, 시트고는 740mm입니다. 배터리 미포함 무게는 약 98kg, 배터리 하나당 11kg 2개가 들어가니까 총 무게는 약 120kg가 되겠네요. R1K의 핵심인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쿠루 배터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적재 하중은 200kg입니다. 최고 속도는 80km, 브레이크는 CBS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차량에서 외관상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내부는 R1 라이트 상위 버전인 R1을 베이스로 만들어 통신속도, 내구성,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R1의 전유물이었던 스마트키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기능, 주행, 오르막 테스트하면서 체감되는 차이점 하나씩 알아보죠. 전면부의 왕색 그릴은 별도 판매 상품으로 품질과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데요. 탈 부착하기 매우 편해서 비오는 날 시야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블루샤크의 아이덴티티는 우주선 형상의 상단부와 지느러미 형상의 주행 등 전조등은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4년이 지난 디자인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이죠. 전면부 타이어 100-9012 1개의 디스크와 3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앞브레이크 제동 시 전면부 피스톤 3개 중 2개가 작동합니다. 컴팩트한 스플린터 스타일의 R1K의 넓은 발판은 상당히 편한 승하차를 제공합니다. 별도 판매 액세서리인 확장 발판을 이용하면 버거 가방을 비치해 더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인 탑승이 가능한 시트는 기존의 시트보다 충격 흡수율이 높은 재질로 변경되었고 더 푹신해졌습니다. 다만 시트가 옆으로 넓어서 시트고는 낮지만 다소 높게 느껴지고 처음 며칠은 자전거 처음 탔을 때처럼 엉덩이가 배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3-4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었네요. 몸체 앞부분에는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지느러미 모양의 공기 흡입구가 자리 잡았고 뒷좌석 발판은 언제 봐도 귀엽네요. 사이드 직결 모터는 체인 방식 대비 에너지 효율이 좋고 가뜩이나 정비할 게 없는 전기 스쿠터인데 더욱 편리하게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1K의 가장 큰 변경점을 꼽자면 모터 출력의 상승이 있는데요. 기존 4.4kW에서 5kW로 출력이 상승하면서 기존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펀 드라이빙이 가능한 기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주행 테스트하면서 이야기해보죠. 후면부에도 상어 지느러미 형상의 주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타이어 120-7012 1개의 디스크와 2개의 피스톤으로 작동합니다. 뒷브레이크 제동 시 후면부 2개의 피스톤과 전면부 1개의 피스톤이 동시 작동하는 CBS 방식에 제동을 합니다. 쇼바는 유압식으로 블루샤크만의 상당히 탄력있고 쫀쫀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직접 쇼바의 강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어울리는 다양한 추가 액세서리 장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고 꾸미는 재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내부를 살펴볼게요. 시동을 거는 방식은 키를 이용한 방식. 기본으로 제공하는 키는 스마트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이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어플을 켜놓은 상태에서 레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블루샤크의 어플은 안정성이 매우 높은데요. 주행 테스트하는 내내 오류는 한 번도 없었고 과거에 R1 라이트를 6개월 정도 탔을 때 한 번도 문제가 없었을 만큼 안정성이 높습니다. 시동 외에 시트 개폐와 배터리 잔량 및 차량 위치 확인, 주행 데이터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1 라이트의 큰 고질병이 사이드 미러였는데요. 간헐적으로 볼트가 풀려서 자주 조여져야 하는 고질병을 안겨준 향후 판매되는 전 차종 새로운 볼트로 변경되어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기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속도, 배터리 잔량, 시간, 주행 모드, 총 주행 거리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테스트 차량이라 주행 가는 거리가 부정확하게 표기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버튼의 클릭 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좌측 킥박스에는 상하향 등, 방향 지시 등, 클락션 소리는 이렇습니다. 그 옆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파란색 버튼은 설정 버튼으로 속도 표기 방식, 언어 선택, 블루투스 설정 모드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자체 스피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기판 아래에는 배터리, 모터 관련 경고 등이 점등됩니다. 센터에 있는 블루샤크 로고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키 혹은 어플이 활성화된 스마트폰을 인식하면 인사하듯 파랗게 깜빡입니다. 우측 킥박스에는 트렁크 버튼,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면서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를 열면 배터리와 오픈 케이스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아래 MAM 버튼은 주행 보조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AM 버튼을 눌러 EPM 모드로 변경 후 M 버튼을 왼쪽으로 제끼면 후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제끼면 약 2km의 속도로 끌바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과거 아론라이트 후진 기능 쓰기가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네요. 다시 MAN 버튼을 누르면 주행 모드로 변경됩니다. 그 옆에는 공갈 버튼 1개와 터보 모드, 좌우로 제꼈던 버튼은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가상 배경과 블루투스 스피커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레디 모드 변경과 시동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물리기홈과 USB 단자가 있는데요. A와 C 두 개의 USB 단자는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판매로 전환되면 USB A 단자 하나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우측 상단의 사전 예약 프로모션 영상을 누르시면 역대급 혜택의 프로모션 확인과 평생 채널 사전 예약 혜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봉지거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생각 이상으로 단단합니다. 스피커가 양 옆으로 2개가 있는데 음질이 꽤 괜찮습니다. 메인 스탠드는 쉽게 올라가는 것 치고 상당히 견고합니다. 사이드 스탠드는 배달라이더 버전에 맞게 더욱 튼튼한 철제 사이드 스탠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블루샤크의 소재와 품질 그리고 디자인, 특히 후면부 디자인은 평생 피셜 업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간단히 한 바퀴 돌고 전비 테스트하러 가보죠. R 시리즈는 주행 사운드 볼륨을 버튼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제법 커서 와, 저는 힘들더라고요. 아런케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펀 드라이빙을 위한 전기 스쿠터. 타는 내내 이 문구가 떠오를 정도로 상당히 재미있는 기체입니다. 아런케이의 모터 출력은 5kW로 타브랜드에 비해 아직도 낮은 출력 수준의 차량이죠. 하지만 기존 R 시리즈의 노멀에선 답답하고 터보에선 너무 팍 튀어나가니까 불안했던 초반 토크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적정 수준을 찾아 세팅이 되었고, 이 초반 토크는 짧은 전장과 동력 손실이 전혀 없는 직접 체결 방식의 사이드 모터가 더해져 펀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볍게 컨트롤 가능하고 차체는 단단해서 불안함이 없고, 서스펜션은 특유의 탄력감이 느껴지고, 브레이크 성능 또한 상당히 좋으니 펀 드라이빙을 위한 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빠르거나 묵직하거나 품질이 넘사벽이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기체를 타보았지만 아런케이는 참 뻔뻔한 차량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짧은 전장은 쉬운 컨트롤 외에 좁은 골목에서 유턴 등등 장점이 분명하지만 다리가 기신 분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단점도 분명할 것입니다. 서스펜션은 특유의 탄력 있고 쫀쫀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너무 물렁거려도 너무 단단해도 좋지 않은데요. 적정선을 잘 찾은 듯합니다. 직접 감속력 조절도 가능하니 나에게 맞는 적정 강도로 탈 수 있습니다. 직결 사이드 모터는 블루샤크에서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구나 싶을 정도로 초반 토크와 가속력을 잘 세팅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비 테스트하러 가보죠. 주세요. 처리가 준비되어 처음은 1단에서의 출발은 치고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가속도가 붙는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칫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의 출력입니다. 속도는 40km의 리밋이 걸려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기엔 무리가 있는 속도이기에 막히는 도로 혹은 배터리가 부족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모드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오르막에서 올라가는 힘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4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출발 전 94%, 총주행거리 613km, 출발 후 85%, 총주행거리 621km, 8km 주행, 배터리는 9%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단 출발은 1단보다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아런케이를 받을 때 초반 출력에 조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1단부터 3단 초반 출력은 동일하고 속도의 리밋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주로 3단으로 놓고 배달 테스트를 하다가 처음 1단 났을 때 확연히 달랐던 출력 설정 디테일에 블루샤크가 안전, 성능, 세팅에 얼마나 예민한지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도는 60km의 리밋이 걸려있고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속도를 맞추며 주행하기에 무리 없는 초반 출력과 속도입니다. 일반적인 오르막에서는 출력의 저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행은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출발 전 96% 총주행거리 621km에서 출발 후 84% 총주행거리 628km, 6km 주행, 배터리는 12%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엔 3단
3단은 상당히 경쾌하게 치고 나가며 60km까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가볍게 치고 나가는 반면 단단한 차체와 탄력 있는 서스펜션으로 인한 주행 안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속도는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60km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도달하는데 그 이후부터 속도 붙는 게 조금씩 더뎌지고 70km부터는 상당히 천천히 속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배달 테스트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모드가 3단인데요. 서부간선도로나 노들길처럼 어느 정도 속도를 내줘야 하는 도로에서도 교통 흐름에 맞춰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출발 전 92% 총주행거리 628km에서 출발 후 배터리 82% 총주행거리 635km, 7km 주행 배터리는 10%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보. 1에서 3단이 전체적으로 상향돼서일까요? 터보 모드는 3단 대비 미세한 상위 호환 정도의 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차량이 터보 모드에서 첫 스타트가 차가 튕길 정도의 출력이었다면 아런K는 경쾌하면서 과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출력의 느낌입니다.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치며 출력 세팅을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3단 대비 가속되는 정도가 조금씩 더 올라간 느낌인데 그 정도가 크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출발 전 96% 총주행거리 635km에서 출발 후 84% 총주행거리 643km, 8km 주행 배터리는 12%를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코스를 주행했는데 거리는 들쑥날쑥하게 찍혔는데요. 각 거리의 평균치를 내면 7.25km가 나오고 1km당 배터리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1단 9%, km당 1.24%, 2단 12%, km당 1.65%, 3단 10%, km당 1.37%, 터보 12%, km당 1.65%를 사용했습니다. 1단을 제외하고 2단부터 터보는 상황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질 뿐 배터리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단으로 배달 테스트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완충 시 60km 전후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유있게 40에서 50km 정도의 교체각을 잡았네요. 지나가다 스테이션 보이면 쓱 교체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르막 테스트 해보죠. 처음은 1단. 주행 테스트에서 다소 낮은 출력감을 느꼈던 1단도 주행 중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는 물론 정차 후 올라가는 데에도 무리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2단. 주행 중 오르막을 만났을 때도 출력의 감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정차 후 올라가는 데도 힘은 차고 넘칠 정도의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3단. 오르막 진입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브레이크를 빨리 잡았는데요. 제동이 빨리 되어서 놀랐네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메이저급 전기 스쿠터 중 가장 낮은 5kW급인데 이게 5kW가 맞나 싶을 정도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면 터보가 의미가 있네. 그래도 마지막 터보. 역시 터보는 터보네요. 정차 전후로 출력의 부족함 전혀 없이 오르막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악셀이 안 먹혔는데요. 아런K는 제동 중에도 악셀이 작동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정차 후에도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었네요. 후진 테스트. 낮은 오르막에서도 후진 기능은 사용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차 후 끌면서 후진을 하면 낮은 오르막 정도는 오를 수 있는데 가파른 오르막을 만나면 끌면서 후진도 어려울 듯합니다. 전장이 워낙 짧으니 후진보단 회피 기능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아런K의 기능, 주행, 전비, 오르막 테스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블루샤크와 쿠르의 합작으로 아런K가 5kW 배달용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0.6kW 늘어나면서 출력이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테스트 차량을 2주간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바뀌었구나 였습니다. 기존 차량의 문제점이었던 사이드미러, 사이드 스탠드, 아쉬웠던 초반 토크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개선되고 어플 호환성, 승차감, 소재와 내부 부품을 상위 버전인 아런의 것을 사용하는 등 좋은 평가를
전자를 받았던 부분들을 잘 녹여낸 차량이라고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시트고는 낮은데 시트가 옆으로 넓어 발착지 높이는 다소 높았기에 키 173, 가랑이 끝에서 발끝까지 73인 제가 탔을 때 약간 버거운 높이입니다. 그리고 짧은 전장의 장점은 너무 뚜렷하지만 다리가 많이 기신 분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듯 하네요. 출력은 5kW가 맞나 싶을 정도로 탄력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오르막에서는 사이드 모터의 장점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블루샤크 R1K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테스트했으면 하는 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